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봐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월남 참전자분께서 제게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이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도 가지고 있지만 아차하는 순간 이분과 같이 정말 많은 금액의 병원 수술비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국가보건부의 재판정 신체검사까지 해야 되는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만약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이 월남 참전 유공자이시다. 그런데 본인 몸에는 이와 같은 질병들이 없다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내 몸과 같은 질병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질병들, 제 영상들 진짜 많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찾아서 보시면 나중에 또 본인들 몸에 그와 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거나 또 몸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내용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아마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정말 많은 진료비를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내용을 보면서 제게 질문을 해오신 분 그 정확한 사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남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십니다. 뭘로 중등도 장애를 받았는가 하면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위암으로 중등도 장애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제게 적어준 다른 질병들을 보게 되면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도 있죠. 위암이 만약에 수술을 하기 전 같으면 이 네 가지 질병이 위암,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이거나 이와 관련된 질병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질병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위암은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경도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한 질병 4가지가 있으면 경도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4가지 질병들이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모두 다 기준 미달 정도 나오는 질병들. 그러니까 심하지는 않지만 이미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다. 아니면 고지혈증이다. 고혈압이다. 또 다른 피부병, 만성 건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을 4개만 가지고 있어도 경도장애에 해당되는데 이분은 위암으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중등도 장애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다가 다시 전립선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을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로 해서 1,300만 원이 나왔고 이 1,30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분이 제게 질문을 해오신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제게 질문을 주신 내용이 저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전립선 암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저도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 위암 수술, 그리고 중등도 장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부산보훈병원에서 못한다고 해서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로봇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1,300만 원이나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절망감이 나왔습니다. 왜 수술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은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과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위탁병원 아무런 혜택도 없다. 위탁병원 갔더니만 몇백만 원씩 진료비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분께서 또 잘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원래는 부산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상급 병원으로나 아니면 또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진료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산보훈병원에서 위탁 진료라든지 하는 서류 없이 그냥 본인이 부산대학교 병원 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급했으니까 그랬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하다 보니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고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급여가 되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는 수술하고 요즘은 로봇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에 관련해서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신청을 했는지 이분 자녀분들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봇으로, 그러니까 로봇 수술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봇 수술은 통증도 없고 또 수술도 그만큼 잘 되겠죠. 잘 되는데 문제는 보험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분이 실비 보험이 되어 있으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겠죠. 실비 보험으로 다 청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면 대부분 다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또한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탁병원에 가면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중등도 장애도 똑같습니다. 위탁병원에 가시거나 일반 보험병원 가시면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굳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의료보험에 관련돼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의료보험은. 그런데 이분께서는 아마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 수술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과 관련된 1,300만 원 전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이 콩팥에 있는 물혹 수술을 할 때 분명히 그 비뇨의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복강경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거냐, 로봇 수술로 할 거냐, 아니면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되려 물어봤습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렇게 했었을 때 로봇 수술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대신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물론 좋겠죠. 좋기는. 그렇지만 복강경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을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저는 로봇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탁병원에서 수술하실 때
급여,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들을 꼭 찾아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퇴원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술하고도 불과 1, 20만 원 정도밖에 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을 로봇 수술로 하면서 1,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래서 우선은 수술하기 전에 상담을 했던 가족분이 되었든 본인이 되었든 선택을 잘못하셨고, 또 부산보훈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아왔으면 이렇게 물론 로봇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탁 진료 받게 되면 보험 처리되는 아마 다른 내시경 수술만 적용됐을 건데, 이분께서는 직접 부산병원을 가셔가지고 수술을 신청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은 지금 로봇 수술로 1,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수술은 의료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술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로봇 수술은 아직은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26년 이분이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중등도 장애를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중등도 장애는 95만 4천 원입니다. 95만 4천 원. 그런데 이분이 위암으로 고엽제 후유증 중등도를 받았는데 지금 전립선 암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다시 고엽제 후유증일 때 중등도 장애는 이 유공자분이 살아계실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중등도 장애에 맞는 보상금을 매월 지급을 해드리지만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모든 혜택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배우자에게도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그런데 전립선 암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전립선 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2026년 기준으로 6급 1항이 212만 1,000원이 나옵니다. 배가 넘죠? 자, 2026년 신법에 적용돼서 전상수당 9만 원과 배우자 수당 10만 원을 더한 6급 1항은 212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매월 배우자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평생.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잘 들으십시오. 다른 분들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전립선 암이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전립선 암이 그냥 독자적으로 생긴 전립선 암인지 아니면 먼저 이 위암을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위암으로 인한 전이가 되어서 전립선 암이 생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를 병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전이가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옮겨서 위암에서 다시 전립선 암으로 재발이 됐지 않냐는 이거죠. 재발이 아니라 이렇게 전이가 돼서 새로운 전립선 암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3급에 해당됩니다. 3급은 2026년 기준으로 전상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합한 금액이 32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3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신다 하더라도 배우자 유가족 보상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 원이 넘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살아계신 동안 평생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 수술비 1,3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고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전립선 암과 관련된 진단서를 발부를 받고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 기록지들 모든 자료들 다 복사해서 보건지청에 가셔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달부터 계산돼서 6급 1항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지 3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판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6급 1항만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면 이 로봇 수술비 나옵니다. 그러니 이 수술비 1,300만 원 많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전위가 되어서 이 전립선 암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정말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위탁병원도 일반 작은 동네 의원급인 위탁병원이 있는가 하면 원주에 있는 원주 기독교병원은 기독대학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또한 대학교 병원이고 그런 대학교 병원들이 위탁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약 9개 정도, 9개인가? 여튼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급도 약 90개 정도 되고 88개, 정확한 수치로는 88개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 꼭 보험병원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큰 위탁병원들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압니다. 유공자이신 분들이 가게 되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되는 약을 처방해주고 보험 처리가 되는 수술을 해주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좋은 약으로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수술로 좀 해주십시오. 또 좋은 주사약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뭘 좋은 걸로 해달라 그러게 되면 그 좋은 거라는 거는 당연히 일반 의료보험이 되는 것보다도 더 비싼 약들인 겁니다. 그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비급여 항목, 모두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똑같은 병원을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오는데도 어떤 분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몇십만 원, 약값만 해도 보통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몇 달치 받아오면.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값으로 몇십만 원씩 냅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6급 1항이 될 수도 있고 3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보험부에서 신체 검사할 때 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전립선 암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전립선과 관련된 거, 방광과 관련된 거 나중에 나이를 드시면서 꼭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가 전립선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고 하여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6급 2항을 보시게 되면 전립선 암 진단 후 치료, 어떤 치료?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치료 후에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전립선 암을 진단만 받고 경과를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진단만 받으면 7급이고 진단을 받았고 이제 치료를 하면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자, 6급 1항과 관련해서는 1.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2. 신경 손상으로 3.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분 이 내용을 보면서 왜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 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이 부위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 분명히 부산보훈병원에서도 전립선 암과 관련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기존에 위암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만약에 그 위암하고 전립선 암이 별개다 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도 수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위암 수술에서 이게 전이가 되어서 전립선 쪽으로 전이가 되어서 조금 위험하니까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아마 이분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이분이 전이가 되었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3급에 3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전립선 암을 수술을 할 때 로봇 수술이라 그러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음경과 고환이 모두 상실된 사람은 3급에 해당되고 2.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하고 양측 고환을 모두 상실한 사람, 이분도 3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3급입니다. 위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일 마지막 편으로 여타의 악성 종양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악성 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타의 악성 종양이라는 거는 위암에서 전립선 암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었거나 아니면 재발성 질환. 이제 이분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전립선 암을 먼저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다시 재발했다. 그래서 또 수술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 3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립선과 관련돼서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되었든 전립선 염증이 되었든 전립선 암이 되었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분이 이렇게 제게 질문을 주신 내용을 보고 이 참전 유공자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70대 이후 80대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 있다. 7급, 6급 2항, 6급 1항, 3급, 물론 5급도 있습니다. 5급도 있는데
이분에 맞게끔 제가 지금 이렇게 3급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잘 보고 판단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등도 장애는 95만 4천 원이지만 만약에 6급 1항으로 판정이 받았다. 6급 2항으로 판정이 받았다. 그래도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상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합하게 되면 근데 3급으로 만약에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전상수당과 배우자 수당 합해서 323만 5천 원이 나오고 또 이 배우자에게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사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 가족분들,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번 달 안까지만 가서 다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이 보상금이 계산되어서 나중에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다. 1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달 신청한 달부터 계산이 돼서 그 차액으로 다시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셨습니다.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다시 전립선암이 생겨서 부산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고 하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로봇 수술을 신청하는 바람에 1,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수술비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